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감동적인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여성분인데요. 스리랑카 내전으로 9살 어린 나이에 이름도 모르는 한국이란 나라에 왔고, 지금은 한국에 혼자 남아 잘 정착해서 멋진 커리어우먼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당차고 씩씩한 오늘의 주인공 라시미 씨가 한국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라심이라고 합니다. 스리랑카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는 한국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왜 제가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스리랑카 내전으로 인해 난민이 되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겨우 9살이었고,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저에게 여행을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중국으로 여행을 간다며 저를 데리고 한국으로 온 것이죠. 그때가 2006년도였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시에는 한국이 지금처럼 유명하지도 않았고 저도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후 며칠 뒤 우리는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9살에 제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정말 낯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생긴 것 같았고 저는 피부가 까매서 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제가 비교적 밝은 편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저보다 훨씬 하얗게 보였습니다. 처음 한국 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정말 큰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한국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놀리거나 무시했고 저는 매일 울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학기 동안 저는 매일같이 울면서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놀리는 듯한 표정을 지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언어 장벽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몇몇 선생님들이 저를 도와주셨지만 아이들 사이에서의 고립감은 여전히 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한글을 배우는 것이 어려웠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무식하게 한글을 외웠어요. 한글은 3개월 내에 다 익혔고 1년 정도 지나니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친구들과의 소통도 원활해졌고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쯤 저는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음악, 드라마, 음식 등 모든 것이 새로웠고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그 당시 유행하던 소녀시대와 원더걸스의 음악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들의 춤을 추며 한국 문화를 즐겼고 점점 한국에 대한 애정이 커져갔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해졌고 학교 생활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소녀시대와 원더걸스의 춤을 추며 한국 문화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차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차별에 맞서 싸우고 저를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저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외국인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저를 무시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오빠는 영어를 잘했지만 한국어는 서툴렀습니다. 오빠가 저를 무시하며 너는 외국인이면서 영어도 못하냐고 말할 때마다 저는 분발해서 영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영어와 한국어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고 이는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에 참가하며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한국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쌓아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복을 입고 다도 체험을 했던 날입니다. 다도를 통해 한국의 전통 예절과 차 문화를 배우며 한국인 친구들과의 우정을 더욱 깊게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에도 여전히 차별과 편견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여전히 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때로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에 맞서 대처하는 법을 배워갔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서 저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대학교는 더 넓은 사회였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다양한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한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학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쌓아갔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며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체험했습니다. 특히 국제 교류 동아리에 가입하여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 음악과 춤을 배우며 한국 문화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족들이 한국에서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모두 스리랑카로 돌아갔고 대학생 신분이 저만 혼자 한국에 남아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스리랑카의 가족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스리랑카는 부도로 인해 물가가 급상승했고 월급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서울보다는 아니지만 한국의 지방에서 사는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물가가 되게 비싸졌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것도 하루 종일 일해야 합니다. 사무직조차도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벌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들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고 저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워 스리랑카로 돌아가 교육적으로 일하며 큰 성공을 거두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런 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덕분에 저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고 그 특별함을 이용해서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의 한국말을 가르치는 전문 튜터로 생활했습니다. 가르치는 데서 오는 큰 성취감도 들었고 무엇보다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으면서 스리랑카에 있는 가족들에게 약간의 생활비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도 좋았습니다. 지금도 스리랑카에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거나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한국말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저의 두 번째 직업이기도 한데요. 인터넷으로 스리랑카에 있는 학생들의 한국말을 가르치며 그들의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고 제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이 풍부해서 더욱더 행복합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 살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저에게 주어질 수 없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제가 꿈꿀 수 있게 제 인생을 열어준 곳이어서 저에겐 너무도 감사한 한국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더 큰 꿈을 꾸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 모두 저를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뭔가 너는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하며 5년 후가 더 기대된다고 해요. 이번에 호주를 갔습니다. 호주에 이모랑 사촌 언니가 사는데 사촌 언니도 저희가 스리랑카를 떠날 때 똑같이 호주로 나갔습니다. 저희 집도 스리랑카에서 호주로 이민을 가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한국으로 온 거거든요. 이모네 가족과 저희 가족은 완전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언니를 이제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저를 너무 부러워합니다.
신기해하고요.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 이유는 K-팝이 제일 큰 이유인 것 같고 K-드라마의 이쁘고 잘생긴 사람 때문에 환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놀거리가 많잖아요. 서울만 해도 솔직히 하루 종일 놀 수 있잖아요.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만 미래 도시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카페 가면 로봇이 커피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 외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생활도 편리해서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스리랑카는 여자가 밤늦게 나가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모두들 이 자유로움이 부럽다 하고 자기도 한국 가서 되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며 부러워합니다. 한국 그 여권의 힘이 되게 셉니다. 스리랑카 국적은 어딜 갈라 해도 범죄도 안 짓고 열심히 살아도 진짜 큰 부자가 아니면 여권 만들기도 어렵고 해외여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싶고 좀 더 제가 발전하려면 한국 국적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서 한국 국적으로 무조건 바꿀 계획입니다. 저를 응원해주세요. 지금은 한국에서 직장인으로 생활하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면서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통해 저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는 제 인생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저의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시스템과 삶의 질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제는 한국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의 명소들을 여행했을 때였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저도 그들과 함께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주에서 아름다운 고궁을 탐방하고 제주도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겼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이 순간들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좋았던 점 중 하나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입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고 깨끗하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선진화되어 있어 언제든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한 생활 환경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더욱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들은 저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과 춤을 배우며 저는 한국 문화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복을 입고 다도 체험을 했던 날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도를 통해 한국의 전통 예절과 차 문화를 배우며 한국인 친구들과의 우정을 더욱 깊게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도전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더욱 자신감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 기여하며 한국과 스리랑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감동받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